안녕하세요. 그래픽 스톤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홍의성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게임을 만든 동기와 간단한 설명, 키피처 이후에 게임 시연 영상을 시청한 뒤 디테일한 구현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학년 때 앞으로 어떤 전공 과목을 듣게 되는지 혹은 해당 전공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명확하게 아셨나요? 저는 저학년 때 다음 학년에 어떤 전공을 듣게 되는지도 몰랐고 각 전공들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 요령을 살펴보면 되긴 하지만 PDF로 된 표형식이라든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찾아보다가 전공 선택, 전공 필수, 트랙제 등의 복잡한 교육과정에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듣게 되고 해당 과목에서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되는지 미리 알고 친숙해지는 것은 앞으로의 공부나 진로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과의 커리큘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과의 복잡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커리큘럼에 친숙해지고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를 익히는 SW 러너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가 장애물들을 피하고 오브젝트를 먹으면서 점수를 올리는 톰캣이라는 게임을 참고하여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서에 맞는 오브젝트를 모으는 형식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게임에는 총 3가지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과목들을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커리큘럼, 소프트웨어학과 커리큘럼이 아닌 다른 학과의 커리큘럼, 그리고 장애물입니다. 이 3가지 오브젝트는 메인에서 캐릭터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다가오면 캐릭터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점프하면서 소프트웨어학과 전공 수업을 먹고 다른 학과 커리큘럼,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전공 수업을 먹으면 점수가 추가되고 나머지와 충돌하면 점수가 감점됩니다. 라운드는 학년별로 총 4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라운드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학년 과목들과 과목 설명을 화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공 과목도 복잡해지고 전공 선택 수업도 많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점수는 라운드별로 누적이 되고 4라운드를 마치게 되면 최종 점수와 함께 획득한 커리큘럼, 획득하지 못한 커리큘럼, 그리고 졸업 가능 여부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키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돌 효과입니다. 캐릭터가 다른 학과 커리큘럼이나 장애물에 부딪힌 경우에는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구현했고 소프트웨어 학과 커리큘럼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동전 이펙트가 나오면서 점수가 올라가며 왼쪽 상단에 획득한 수업이 나열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원 처리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브젝트가 가까워질수록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포인트 라이트를 활용해서 거리별로 받는 조명의 세기를 다르게 설정해서 다가올수록 물체들이 더 강한 빛을 받아 밝게 보이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개별적으로 스팟라이트를 추가했는데 이는 커리큘럼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서 커리큘럼 오브젝트는 멀리서도 밝게 보이도록 구현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조금 더 학과 커리큘럼을 다른 오브젝트들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메라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구현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는 1에서 7 숫자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운드별 난이도입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과목의 학업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반영해서 게임 난이도를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어렵게 구현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1라운드, 1학년 라운드, 오른쪽은 4학년 라운드입니다. 4학년 라운드에선 1학년보다 오브젝트들이 더 빨리 다가오며 시야를 가파르게 내려다 보게 설정해서 시야각에서 보이는 오브젝트 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시연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키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게임이 실행이 되면 그 오브젝트들과 캐릭터가 렌더링이 되고 모든 오브젝트들은 캐릭터를 향해 다가오게 되는데 움직이거나 점프를 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는 충돌 효과와 함께 점수가 일시점 감점이 되고 카메라를 원하는 각도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까 커리큘럼을 먹어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먹으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코인 이펙트와 함께 왼쪽 상단에 먹은 리스트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학과 커리큘럼을 먹었을 때 충돌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수가 감점됩니다. 이렇게 1학년이 종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매 라운드가 끝나면 전공에 대한 이름과 과목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합니다. 다음은 2학년입니다. 이렇게 광원 처리를 해서 오브젝트가 다가오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2학년 커리큘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통 나오고, 이제 그런 2학년 과목들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2학년 과목이 끝나면 아까와 같이 전공 설명이 뜨게 되고, 3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트랙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빅데이터를 듣고 있으니까 데이터 트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3학년에서부터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시야각을 조금 더 가파르게 조절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까 데이터 트랙을 선택해서 이제 데이터 트랙의 커리큘럼이 나와야 하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나왔고요. P실무,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면 머신러닝과 더 지나다 보면 데이터 과학까지 잘 나오는, 데이터 트랙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리고 아까 선택한 트랙의 전공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입니다.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과목이 어려워지므로 난이도를 좀 더 높였는데, 이게 전공 과목을 먹다가 좀 난이도가 어려워서 다는 못 먹었습니다. 이제 막 학년이 끝나게 되면은 4학년에 대한 전공 선택, 전공 과목들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게임을 진행한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은 제가 게임을 하면서 먹은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중간은 못 먹은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그리고 오른쪽은 다 먹은 다른 학과의 커리큘럼입니다. 방금 게임을 진행하면서 저는 못 먹은 소프트웨어 커리큘럼이 이렇게 8개나 있기 때문에 졸업에 실패했네요. 이렇게 마지막 결과창을 확인해 보면서 조금 더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친숙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앞선 영상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물 커리큘럼 랜덤 생성입니다. 저희는 매 게임마다 장애물 커리큘럼이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되게 구현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브젝트들은 저희가 설정한 레인 위에 생성되어야 했고, 오브젝트들이 같은 위치에 중복되지 않게 생성해야 했습니다. 먼저 레인의 X좌표 값을 설정하고 랜덤한 레인과 Z좌표 값의 커리큘럼들을 생성했습니다. 그 후에 장애물들을 랜덤한 레인과 Z좌표에 생성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생성된 커리큘럼 오브젝트와 겹치는 장애물들은 생성하지 않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과 커리큘럼이 너무 몰려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생성될 Z좌표 값에 범위를 설정해둬서 적절히 섞여 나오게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돌 판정입니다. 충돌 판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단 한 번만 충돌했다고 적용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브젝트를 딕셔너리에 넣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초기 씬을 생성할 때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딕셔너리를 생성하였고, 딕셔너리의 키값은 오브젝트로, 밸류로는 false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애니메이트 함수 안에서 충돌을 확인하는 함수가 지속적으로 호출되는데, 생성된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며 좌표값 계산을 통해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충돌했다고 판단되면 딕셔너리에서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확인하게 되고, 값이 false면은 그 값을 true로 변경하고 해당 오브젝트와 충돌했을 때 실행하게 될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오브젝트가 또 충돌했다고 판정이 되어도 딕셔너리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미 충돌이 되었다고 판단해 결과를 단 1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가 종료될 때 해당 라운드에 해당하는 저희 과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용자가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페이지에는 유저가 획득한 수업을 기준으로 졸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보여줍니다. 왼쪽은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중간은 획득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그리고 오른쪽은 획득한 다른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저희 학번을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고도화하면 학번별로 졸업 요건이 다른데, 사용자에게 학번을 입력받아서 졸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리팩터링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협업을 진행했고, 팀 멤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펌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